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 경제는 지금 커런트 이슈즈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12월 30일 올해 마지막 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4건, 그리고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며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는 명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Here's what Trump has promised to do in second term. CNN 뉴스 보시죠. 네, 트럼프 당선자가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 선서할 날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CNN 방송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 공약을 총추적 정리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내용 중 상당 부분이 대통령 취임 첫날에 발표할 그 행정명령에 다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이 공약 내용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공약과 그리고 이 공약을 다시 카테고리별로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으로 나눠놨습니다. 먼저 직설적 표현으로 공약한 내용을 8가지로 나눠놨는데요. 첫째가 미국 멕시코 국경을 폐쇄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추방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석유 시추 및 프래킹에 대한 허가를 신속화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환경 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과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사면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비판적 인종 이론 등을 아이들의 삶에 강요하는 모든 학교에 대하여 연방 지원 자금을 삭감한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 자동차 관련 정책을 철회한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로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가 공약한 내용을 카테고리별로 상세하게 분류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 경제 분야인데요. 법인 세율을 21%에서 15%로 낮춘다는 겁니다. 4년 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단 15% 적용은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17년 감세 및 일자리 법안, 특히 그 TCJA의 그 개인소득세 감면에 대한 혜택을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TCJA는 2017년에 제정된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률입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감세를 통해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감세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팁에 대한 세금 폐지를 약속하였습니다. 적 대비 많은 라스베가스 유세에서 발언해서 큰 인기를 모았죠. 취임 첫날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과세를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일론 머스크와 비맥 라마스와미가 정부 효율성 부서 디파트먼트 오브 이피션시를 이끌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감세 일환으로 지방세에 대한 $10,000 공제 한도를 폐지한다는 겁니다. $10,000가 넘는 금액도 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다음으로 자동차 대출 이자를 전액 세금 공제 대상으로 삼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에 대한 이중과세를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든 정부의 세금 인상을 폐지하고 인플레이션을 즉시 해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인플레이션을 즉시 해결한다는 말은 부담스럽군요. 다음으로 미국 에너지 생산에 대한 바이든의 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하였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그 환경보호 차원에서 에너지, 석유 시추 등을 많이 제한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2022년 인플레이션 감소법에서 남아있는 모든 미사용 자금을 철회하겠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미국인들이 신용카드 부채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제한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의 평균 금리는 21%입니다. 특히 그 소매점 카드의 평균 금리는 30.45%까지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가족 간병인에 대한 세공제를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각종 감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트럼프를 좋아하겠죠. 다음은 트럼프의 무역과 관련된 각종 공약들입니다. 첫째,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의제를 실행하겠다는 겁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기억나시죠?
대부분의 외국 상품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 관세를 설정해서 관세가 인상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미국인들의 세금은 감소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필수품에 대한 중국으로부터의 모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이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한 4개년 계획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불법 이민과 마약에 대한 보복으로 집권 첫날에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중국산 수입품들에 대해 60%의 관세 인상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모든 국가 수입품에 대해서 최소 10%의 관세를 추가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전체 관세가 20%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해서 100% 또는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멕시코에 자동차 공장 짓는 것을 막겠다는 거죠. 다음으로 연방소득세 폐지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하였습니다. 19세기 후반에 미국이 연방 지출 자금을 관세에 의존했던 때를 상정한 말이죠. 다음으로 2020년 1월 제정된 나프타를 대체하기 위한 법에 서명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협정의 재협상 조항을 발동하겠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기술, 통신, 천연 자원 등 미국 인프라에 대한 중국의 소유권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중국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현재 보유 자산을 매각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경제 안보가 국가 안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미그레이션에 관한 각종 공약들인데요. 각종 공약들이 너무 많아서 이를 소개하는 저도 힘들고 또 듣는 여러분들도 지루하고 힘들 것 같아서 화면으로만 잠시 보여드리고요. 나중에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찬찬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내용은 많아도 어느 한 부분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 없어서 꼭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네, 10,000명의 국경 순찰 요원을 새로 고용하고 10%의 급여를 인상하며 $10,000의 보너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네요. 네 번째 카테고리는 마약에 관한 겁니다. 마약 카르텔에 대한 전쟁을 두 번째 임기 우선순위로 하고요. 인신매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최소 형량을 10년으로 하겠다는 내용도 들었네요. 다음은 교육 카테고리입니다. 교육부를 폐쇄한다고 하네요. 교육 분야에서 부모가 책임지고 최종 결정권을 갖도록 하겠다 하였고요. 학부모가 교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사의 재임 기간을 폐지하고 공로수당을 사용하여 양질의 교육을 장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카테고리는 의료 서비스 관계인데요. 오바마 케어로 알려진 저렴한 의료법을 대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바마 케어보다 훨씬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방법이 나올지 궁금하군요. 다음으로 연방 낙태 금지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며 낙태법은 각 주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카테고리는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겁니다. 먼저 미국을 파괴하고 있는 급진적 마르크스주의 검사를 해고하겠다고 하고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통령인 조 바이든과 그 가족, 범죄 가족 전체를 추적할 진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었네요. 다음으로 불량 관료들을 제거하고 국회의원 임기 제한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범죄 관련 공약입니다. 아홉 번째는 외교 관련 정책입니다. 첫째로 동맹과의 집단 방위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회원국이 지출 지침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을 권장한다고 했습니다. 동맹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많이 하라는 거죠. 다음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끔찍한 전쟁을 해결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당선되면은 전쟁을 해결하는데 하루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급진적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슬림 국가의 개인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를 복원하겠다고 했습니다. 10번째 카테고리는 전기 자동차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최대 3분의 1을 전기차가 차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규정을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취임 첫날에 바이든 정부의 전기 자동차 의무를 종료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단 그 전기차 구매에 대한 바이든의 $7,500 세액 공제를 유지할지 여부는 미정이라고 했습니다. 11번째는 에너지 관련 카테고리입니다. 먼저 국내 에너지 생산량을 늘려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드릴링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특히 풍력발전소가 끔찍하다고 묘사했는데요. 터빈이 새와 고래를 죽인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첫날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암호화폐를 장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암호화폐 채굴에 하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채굴 회사들이 미국에서 더 쉽게 활동할 수 있도록 약속하였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암호화폐 가격이 많이 올랐죠. 12번째 카테고리는 수정헌법 2조와 관련된 건데요. 총기 산업을 규제의 표적으로 삼으라는 바이든의 행정명령을 취임 첫날 폐기하겠다고 했습니다. 13번째 카테고리는 형평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바이든의 평등 의제에 따라 연방기관이 취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특별팀을 구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되돌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바이든 정책을 시행하기에 고용된 직원들은 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트럼프의 공약을 정리하였는데요. 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특히 경제 분야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다른 부분들은 상당히 생략하였습니다. 곧 시행될 공약이 많기 때문에 차근차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단시 4건만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시는 중국이 내년에 총 3조 이엔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사일의 최대 규모고요. 2024년 재정자금의 3배에 달합니다. 두 번째 단시는 일본 정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총 7,300억 달러를 책정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대비 2.6%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 번째 단시는 독일 스타인마이어 대통령이 하원을 해산하였다는 소식입니다. 2월 23일 날 총선을 준비하는 거죠. 네 번째 단시는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명언에는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 자세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중국이 내년에 총 3조 위엔 규모의 특별국채 발행을 계획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유사일의 최대 규모고요. 금년도 재정자금 1조 위엔의 3배에 달합니다. 자금의 용도는 내구재 구입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소비를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기업 설비 자금을 지원하고 혁신 기업에 대한 자금도 지원하며 그리고 국채은행 자본금을 확충하는 데 쓴다는 겁니다. 그에게 국채 발행을 하게 되는 배경에는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한 경제 충격을 국내에서 완화한다는 거죠. 소비 둔화로 인한 디플레이션 압력도 완화하는 효과가 있겠죠. 나아가 5%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재정 적자 GDP 비율을 4%까지 올릴 예정인데요. 5% 성장 목표를 뒷받침한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중국 경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그리고 지방정부의 가다부채, 소비 둔화 등이 이제 큰 문제인데요. 다가오는 트럼프 정부와의 무역 전쟁을 잘 무마하면은 어느 정도 회복 소지가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지난 10년간 달러 위엔 환율 추이인데요. 6.2에서 7.3까지 이렇게 올랐습니다. 네, 두 번째 단신, 일본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7,300억 달러로 책정하였다는 소식인데요. 올해 당초 예산에 비해서 2.6% 증가한 규모입니다. 참고로 일본의 회계 연도는 4월에 시작해서 다음 해 3월에 끝나죠. 이 예산 규모는 의회 승인 과정에서 수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일본과 중국의 그 정부 부채 GDP 비율을 살펴보면요. 일본의 경우 정부 부채 비율이 255%입니다. 정부 부채 비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 중국의 경우 비율이 재작년 77.4%에서 83.4%로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아직도 재정 정책을 사용할 여지가 있는 편이죠. 네, 세 번째 단신입니다. 독일 스타인마이어 대통령이 독일 하원을 해산시켰습니다. 2월 23일 임시 총선을 실시한다는 거죠. 대통령은 독일이 어려운 시기에 안정적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다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수상인 그 올라프 숄츠 수상은 3자 연합정부가 실패함에 따라서 현재 새 정부 출범 때까지 임시정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인당 소속의 숄츠 수상은 12월 초 의회에서 신임 투표에 패배하였죠. 새 수상으로 어떤 사람이 등장할지 궁금하군요. 여기서 국회 해산권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독일 대통령은 거의 의례적인 권한만을 갖지만은 막강한 국회 해산권을 갖고 있군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다시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와 입법 간의 그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현재처럼 그 대통령의 소극적인 법률안 거부 권한만으로는 거야에 장악된 국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불가능하죠. 네,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 보시죠. 지난주 미국 주가는 주 초반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산되었고 다우 종목도 강세를 보이다가 주말에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기업 실적 부담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하락 반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간 전체로는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주중에 S&P는 1.1% 올랐고 다우는 0.35%, 나스닥은 0.86% 올랐습니다. 오른쪽 이 그래프는 다우 지수 추인데요. 최근에 3주가량 내렸다가 지난주에 살짝 반등하였죠. 지난주 국채 수익률은 그 점도표상의 내년 금리 인하 횟수가 4에서 2로 축소되고 또 트럼프 취임 후에 물가 상승도 예상됨에 따라서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지속하였습니다. 10년물 수익률이 4.63%로 주간 11bp 올랐고요. 2년물은 4.33%로 주간 1bp 올랐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소폭 확대되었죠. 즉 향후 불경기 예상이 감소하였다는 표시도 되겠죠. 오른쪽 하단 그래프는 10년물 수익률 추이입니다. 다음 주는 1월 정초 휴무 등으로 큰 뉴스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ISM의 구매가격 지수가 나오는데 이게 좀 관심이고요. 12월 ISM 제조업 지수는 11월과 거의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도 약 9% 정도의 지수 상승세를 이어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트럼프노믹스는 대체로 경제에는 불리하고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경우가 많을 거라고 전망하네요. 감세와 규제 완화가 주식시장에 호재가 되고 보험무역 강화는 좀 부담이 되겠죠.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별세하였네요. 조지아 땅콩 농장주로 시작해서 39대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는 명언과 속담들을 정리하였습니다.